오늘은 제가 이제 특별히 대본 이런 거 없이 전체적으로 케이스 한번 보면서 설명할 건데요. 궁금한 게 있다고 들었어요. 좀 많은데 네. 우선은 딱 한 가지부터 한번 여쭤보자면 제 얘기는 절대 아니고 제 지인의 한 친구의 남자친구 분이 얘기거든요. 네. 마침 적절한 케이스를 들고 왔어요. 한번 케이스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이 사진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피디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빨이 좀 누렇다? 근데 약간 앞니가 모양이 왜 저러지? 모양이 조금 이상하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좀 노란 부분이 관찰도 되고 여기 송곳니 부분인데 변색된 부분도 관찰이 돼요. 좀 어때요?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전혀요. 평범하거나 네. 뭐 별 생각 없이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 사진은 좀 어떤가요? 연예인 이 같아요. 그렇죠. 연예인 치아 같죠. 색깔도 되게 밝아진 것 같고 모양이나 균형감도 되게 좋은데요. 사실 이 두 사진의 주인공이 같은 사람입니다. 진짜요? 네, 이 주인공이 다름 아니라 바로 저입니다. 진짜요? 저예요. 어떻게? 되게 이거는 이제 치료받기 전 사진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엄청 요 치아 부분이 네. 입 전체를 확대해 놓은 건데 이 앞니 같은 경우에는 치료한 히스토리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예전에 떼어놓은 흔적이 있는 건데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 별명을 칠판에다가 적으면서 놀리려고 앞에 딱 서 있었는데 친구가 딱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달려와가지고 어깨빵을 딱 치는데 제가 앞니로 칠판을 딱 찍으면서 이 치아 앞니가 이렇게 깨진 거죠. 가까운 치과 가가지고 이렇게 앞니 부분을 이제 레진이라는 치료로 이렇게 떼웠는데 당시에는 그래도 좀 균형 있게 예쁘게 떼웠는데 아무래도 레진이란 재료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색도 되고 경계 부분이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사실 언뜻 보면은 잘 모르긴 하지만은 이 자세히 보면 이 경계 부분도 잘 보이고 되게 어색한 느낌도 들 수 있거든요. 좀 비신미적이죠. 딴 것보다도 이렇게 이쪽 이빨 앞니는 잘 모르겠는데 그 반대쪽이 경계가 보여서 그쵸. 경계가 지니까 확실히 좀 어색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비신미적인데 여기 부분도 약간의 히스토리가 있어요. 사실 이 치아가 이 치아 중에서 송곳니 부위거든요. 송곳니 부위가 모양이 원래는 이렇게 네모나지가 않고 세모난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가 덧대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제가 예전에 교정 치료를 받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 공간이 까맣게 있었거든요. 근데 공간이 다 닫히지 않는 상태에서 교정을 마무리해 달라고 의사가 되기 전에 선생님께 약간 졸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께서도 그래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레진으로 똑같이 공간을 메꿔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멀리서 언뜻 보면은 모르지만은 가까이서 보면은 모양이 정말 이상하죠. 되게 못생겼죠. 주변에 변색도 돼가지고 모양도 약간 좀 지저분해 보이고 약간 좀 치과 의사로서 되게 좀 부끄러운 사진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치아의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범랑질, 상아질, 신경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범랑질이라는 게 이 가장 바깥쪽에 있어가지고 안쪽에 있는 신경이랑 상아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저희가 근데 음식을 씹고 저작 기능을 하다 보면은 치아 표면이 이렇게 깨지거나 갈라지거나 그리고 닳거나 이렇게 손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일종의 이제 치아의 노화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엄청 심하죠. 네. 치아가 표면이 다 깨지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치아가 다 닳아가지고 치아 신경이 노출된 거예요. 엄청 심한 경우이죠. 그러니까 이갈이를 많이 하시거나 평소에 너무 단단하거나 딱딱한 음식을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치아 표면이 다 닳게 되는데요. 치아의 노화가 거의 극한으로 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신경이 노출되면은 이 통증 때문에 치과에 내원하셔가지고 막 신경치료를 받기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노화된 치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미니시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미니시라는 것도 이게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인증병원 자격을 부여를 해줘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이런 미니시 인증 치과 의원이다라는 걸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미니시 과정을 보면은 이제 치아도 오랜 세월 동안에 표면에 불순물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치아 표면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정밀한 본을 떠가지고 연구소에서 이 치아 표면에 개별 맞춤 이 보철물을 제작을 해와요. 굉장히 얇은 재료인데 그걸 이제 부착해 치료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게 이제 비포 앤 애프터를 보여주는 건데요. 훨씬 괜찮죠? 보면은 앞니 같은 경우에도 모양도 되게 균일하게 이제 바뀌었고 색깔도 훨씬 더 톤업이 되었고 특히나 이제 여기 송곳니 부분도 훨씬 매끄럽게 모양을 잘 갖춰가지고 배열이 되면서 훨씬 더 자연스럽고 밝아진 느낌을 우와. 주고 있어요. 괜찮죠? 네. 이게 이제 정면 샷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주변 분들도 훨씬 더 좀 밝아진 것 같다. 그리고 저도 웃을 때 더 자신 있게 웃을 수 있고 앞니가 만약에 이렇게 노랗고 못생겼다라고 하면은 이 미니시가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와, 치료하는데 한 시간 어느 정도 걸려요? 보통은 이제 치료하러 오시면은 저희가 처음에 정밀 검사를 하게 되고 시작을 하고 당일날 이제 정돈을 하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컴퓨터로 본을 떠요. 이제 본을 뜬 걸 연구소에다가 보내주고 연구소에서 보통 제작하는데 2, 3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뒤에 오셔가지고 네. 붙이고 끝. 1, 2주 정도 잡고 치료를 진행하시면은 무난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통 미니시 받을 때는 웃었을 때, 그러니까 스마일 라인을 기준으로 치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위에 8개를 진행했는데 아래를 왜 안 했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은 위에랑 아래랑 좀 색깔 차이가 확연히 나죠. 네. 근데 저는 말하거나 웃을 때 거의 윗니만 보여요. 그쵸? 네, 맞아요. 윗니만 보이기 때문에 위에 8개를 했고 사실 6개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보통 웃었을 때 8개를 해야지 완전히 스마일 라인을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내가 웃었을 때 보이는 부분을 전체 커버를 하고 싶다 하면은 위에 8개가 보통 기준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평생 가나요? 그럼요. 치아를 정돈하고 위에 붙이는 거니까요. 일종의 이제 반영구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그냥 자기 자연 치아도 뭐 간장게장 먹거나 얼음 씹어 먹거나 하면 깨지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범랑질이라는 성분과 같은 유사한 물성을 가진 재료로 붙여놨기 때문에 너무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 치아를 험하게 쓰다 보면은 당연히 깨질 수도 있고 금이 갈 수도 있죠. 이제 그러면은 그때 다시 하면 돼요. 다시 딱 붙이면 되기 때문에 치아를 보존하면서 색깔과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이죠.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네네네. 이게 이빨에 붙이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쵸. 그러면 본인 이빨 위에 붙이는 거면 이빨이 조금 더 뚱뚱해진 느낌이 있을까요? 그래서 불편해요? 사실 처음에 보면은 굉장히 얇아요. 이 치아 위에 붙이는 게 두께가 0.2mm예요. 거의 손으로 그걸 잡고 하면 금방 깨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얇은 재료이거든요. 되게 얇은 걸 붙여놓기 때문에 거의 그 뚱뚱한 느낌은 덜 들긴 하지만은 치아가 좀 많이 튀어나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맞추려면은 좀 뚱뚱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보통 이런 치료 저희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라미네이트라는 그렇죠. 그거랑 무슨 차이인 거예요? 그거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치아 삭제량이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미니시 할 때 치아 정돈하는 거는 어쨌든 그 표면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정돈 양은 필요하잖아요. 그 양이 그 미니시의 두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한 이 정도 0.1에서 0.2 정도 표면을 정리하는 거.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치아를 삭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연예인분들이 치아가 갑자기 빠져가지고 입 가리고 갑자기 촬영장을 이탈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게 딱 하나 빠져버리면은 굉장히 좀 우스워질 수가 있겠죠. 뭐 이제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신경 치료하고 나서 위에다가 이제 모자처럼 씌우는 걸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치아를 삭제하는 양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미니 씨가 무조건 더 좋은 건가요? 치아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충치가 신경 쪽까지 많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신경 치료를 하고 나서 이 크라운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미니시로 커버를 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치아가 너무 삐뚤빼뚤한 경우에는 교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던 게 기술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했는데 지금은 정밀 가공 기술 같은 것들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보철물을 얇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치료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